하늘의 그림 같은 집과 밀랍으로 만든 건강한 초. 파란 눈의 남편과 검은 머리의 아내.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부부랍니다. 벌들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고 그 벌들의 노력을 또 이어서 좋은 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빛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은근한 빛과 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초는 우리의 노년을 밝히는 기쁨입니다.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한적한 산골 마을은 우리 부부 제2의 고향이자 이 땅의 꿀초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곳입니다. 10여 년 전 전원 생활을 꿈꾸며 담양에 정착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꿀초라는 기쁨과 재미를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벌들이 만들어내는 천연 밀랍을 이용해 초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인문학에 종사했던 우리 부부에게 밀랍초 제작은 신선한 모험이자 도전이었는데요.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버려지는 밀랍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밀랍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선 명맥이 끊어진 지 오래라 제작 방법을 터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국내에서 수많은 문헌을 뒤져도 해답을 찾지 못한 남편은 결국 모국인 독일로 건너가 밀랍초 제작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릴 것인가, 어떻게 부은나, 몇 번 보충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틀도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하나 이런 10년 노하우가 이제 담겨 있답니다. 밀랍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벌 기르는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재료다. 이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고 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많이 만들게 됐고 그런 이제 판매까지. 천연 항생물질인 밀랍은 화장품의 원료나 약재로 쓰이는 건강한 자연 재료랍니다. 지금 거의 꿀반, 밀랍반 이런데 프로폴리스도 들어있고 꿀 화분도 들어있고 꿀도 들어있고 이 좋은 게 뚜껑만 열어도 금방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나잖아요. 부활초 만들 초 한번 실험해 볼까? 고체 상태의 밀랍을 중탕으로 녹여 액체로 만든 뒤 심지를 꽂아 굳히면 초가 완성되는데요. 점점 벌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돼가면서 밀랍을 구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고요. 밀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제 과정이나 액체 밀랍의 온도를 조정하는 일까지 과정마다 정성을 다해야만 좋은 초가 만들어집니다. 밀랍 자체의 품질에 의해서도 초의 빛깔과 향은 차이가 나게 되죠. 다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밀랍을 만드는지 자기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는지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봄에 만든 밀랍인지 가을에 만든 밀랍인지 다 틀려요. 그 밀랍이 들어와서 우리가 똑같이 초를 만드는데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또 이제 조절해야 됩니다.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순수한 밀랍과 심지만으로 이루어진 초는 우리의 기쁨이며 자부심입니다. 꿀초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종교인들이 많은데요.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사찰이나 교회에서 은은한 향을 내주는 건강한 초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전에는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썼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오래 기도하면요. 그런데 요 초는 말 그대로 이 자체가 밝은 빛도 되지만 향도 되더라고요. 아주 꿀냄새, 꽃향기가 납니다. 석유계 재료인 파라핀을 이용해 만드는 초는 제작 방법이 쉽고 원가도 저렴하지만 연소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재료만으로 만드는 밀랍초는 파라핀 초와는 견줄 수 없는 건강한 초입니다. 일정하게 이런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게 천연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만든 색깔이 아니고 원래 그 꿀에 이제 꽃가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이 납니다. 굉장히 건강한 그런 불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 상태의 밀랍을 서서히 녹여 70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틀에 넣고 심지를 꽂아 굳혀주는데요. 우리는 심지도 면사로 만든 천연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46번이고 60번. 오래 묵을수록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밀랍초. 시간이 지날수록 촌농이 적어지고 안정적으로 타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님은 이제 취향이 다 가지각색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초도 원하는 손님도 있고. 항상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작업하면 더 초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그 아이디어를 또 실험할 수 있고 금방. 그런 것이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죠. 아내와 내가 꿀초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초 틀을 도입하고 초의 모양도 다변화시키면서 우리는 꿀초의 영역을 차근차근 확장해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품질의 초를 만들어낼지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간의 대화도 많아졌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번역을 하는 등 정적인 학문에 관심을 기울였던 지난 반평생에 비해서 귀촌 후의 삶은 새로운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 다채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명 기구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초 이렇게 피우면 이제 전기불 사용하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신기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벌들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걸 벌들의 노력을 또 이어서 이렇게 좋은 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좋은 기운이 전해지리라고 생각해요. 꿀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길 바라며 우리는 정성을 다해 초를 만듭니다. 처음에 이제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담글게. 하나씩 담그는 거 너무 힘드니까 한 몇 개씩 이제 옷걸이를 이용해서 몇 개씩 걸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다가 너무 어깨가 아프더라고. 처음엔 이제 우리는 칼로 다 잘랐어요. 그래서 딱딱하니까 칼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자를 때. 가끔 너무 행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 인생에 지금이 제일 피크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행복하냐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내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글로벌 가족. 3명의 아이들은 독일과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온 가족이 만나는 날이 가장 행복합니다. 손녀. 좋아.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껴 독일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남편은 우리나라로 건너와 동문과 교수를 역임했고 독일 대사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 시절에 만난 남편과 나는 느낌이 통하는 특별한 인연이었죠. 일단 똑똑했어요.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벼락 맞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매력을 느꼈죠.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은 이제 같이 산다는 생각을 못 하죠. 약간 저는 우리 남편은 완전히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좋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의지할 수 있고 날 보살펴 줄 것이다 이런 믿음 그런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때 당시는 한국 사람 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죠. 군사 독재 국가다 뭐 이런 이미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독일 갈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철 푸르른 대나무가 은근한 멋을 뿜어내는 담양에서 사는 요즘이 우리 부부에겐 가장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절입니다. 지난 2005년 귀화해 완전한 한국인이 된 남편은 담양군 귀화 외국인 1호라는 특별한 명예도 안았는데요. 그의 한국 이름 빈도림은 자연에 사는 나그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청명한 자연이 반겨주고 텃밭에 채소도 키우며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요즘,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일에 집중하며 버리고 비우는 가운데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 마냥 즐겁습니다.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음식이나 뭐 옷 입는 거나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의 특기는 요리입니다. 한국 음식도 독일 요리도 골고루 터득한 다재다능한 요리사인데요.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의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담백한 음식들이죠.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 20여 년간 살면서 크게 다툰 일도 없었답니다. 남편이 음식을 해주니까 이제 편리해요. 어디 나가서 뭐 밥때가 돼서 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남편 밥 챙겨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고, 또 저도 이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같이 즐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뭐 이제 서양 음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하니까 뭐가 잘 먹어요? 짜장면 잘 먹었어요. 짜장면 좋아했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날마다 짜장면만 먹었어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짜장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짜장면은 절대 이제 다시 한 1년 정도 짜장면 안 먹었어요. 그 정도 이제 그런 이상한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옥천골의 공식 사랑방. 남편과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걸 즐기다 보니 늘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사는 벗들을 초대해 소박한 식탁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의 이웃 중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이들이 많아서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어 선물하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직접 만든 맥주를 가져오는 이도 있답니다. 품앗이의 기쁨을 느끼며 사는 전원 생활인 거죠. 차려진 음식이 화려하진 않아도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 보니 왕후의 식탁이 부럽지 않습니다. 2년차 된 김치를 볶았습니다. 마지막 한 포기. 2년밖에 안 됐어? 2년. 저런 사람 아직 안 먹어. 4, 5년 돼야 이제 슬슬 꺼내기 시작한다고. 1년만 되면 못 먹는 줄 알고 버렸어요. 4년 이상이 돼야지, 그지? 10여 년 담양 생활을 통해 이제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한 우리 부부. 사람 사는 끈끈한 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다른 분들도 저렇게 같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두 분이 서로 이제 협력하고 또 보면 이제 이해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보고 배울 것도 많고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또 다른 직업은 번역가. 요즘은 원불교 경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서로 의논하며 하다 보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완성도는 그 어떤 번역가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좀 일반 번역보다 이런 종교적인 번역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은 번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씩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도움을 많이 주죠. 우리는 원래 좋은 번역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은 끝이라.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동 번역. 일이 주는 중압감보다 성취감이 더 큽니다. 조금씩만 담지 뭐. 선물 같은 걸로 해줘보려고. 잘라 닦아줄게요. 요새 아주 잘 되네. 애기들이 말을 잘 듣네. 글쎄, 내가 이 길을 잘해서 그렇지. 개인 시간, 쉬는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일하는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그 일심동체라는 우리는 특별히 이런 밀접한 관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그 자신하고 싸우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뭐 보험 들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남편이 나를 놔두고 이제 먼저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깜깜한 것 같고 남편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 여기 있어서 내 뒤를 딱 받쳐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새로운 이 도전을 접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운명처럼 다가온 한국에서의 30여 년. 뼛속까지 이 땅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나는 일상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은은한 향과 건강한 불빛을 품은 꿀초가 보다 더 많은 이들의 행복이길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밀랍초를 만듭니다.